안녕하세요, 슈일입니다. NBA가 시즌을 다시 재개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운영하는 측에서 뭔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게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이게 확실하게 시즌이 재개돼서 결승까지 가고 챔피언이 크라운하게 될지, 챔피언이 우승 트로피를 올리는 순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살짝 의문이 들긴 합니다. 우선 제일 최근에 어이없는 게 밀고자 시스템, 그러니까 고자질 시스템을 이제 운영한다고 해요, NBA에서.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 버블이라고 하죠. 디즈니랜드에서 선수들이 나갈 수 없는 그 버블 이 안에서, 왜냐하면 이제 방역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건데, 최근에 이슈가 좀 있었어요. 뭐 외부에서 뭐가 들어오든가 아니면 본인이 그 법을 선을 살짝 넘든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뭐 음식 배달해가지고 받으러 나가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 친구는 또 이제 격리돼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이게 아마 승패를 되게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밀고자 시스템, 고자질, 뭐 고발 시스템을 해가지고 누가 누구든지 누구라도 누가 이제 그 방역 규율을 어기는 행동을 했다고 하면 이제 그 선수 이제 뭐 격리를 되든가 아니면은 연봉 삭감 여러 가지 페널티가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남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좀 실수였다고 생각하는 게 플레이오프 시즌이 중단됐을 때 그때 플레이오프를 합격하는 팀들만 와가지고 플레이오프를 바로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뭐 프리시즌 게임처럼 서로 이렇게 좀 몸을 풀게 한 다음에 하든가 뭐 그랬으면 됐을 텐데, 그러지 않고 정규 시즌 같은 거를 정규 시즌을 짧은 정규 시즌을 이어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 팀을 몇 개 더 추가했어요. 근데 그 팀들 중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플레이오프 가망성이 없는 팀들도 있고, 그리고 플레이오프를 이미 턱걸이로 붙은 팀들은 되게 억울한 거죠. 그 가망성이 없는 팀한테 오히려 어떻게 점수를 뺏겨서 자기들이 플레이오프를 탈락할 수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잣대가 좀 다르잖아요. 레귤러 시즌에서 이만큼 이제 올라왔다가 쉬는 동안에 갑자기 다른 팀 케미스트리가 좋아질 수 있고 얘네들이 뭔가 나빠질 수도 있고 뭔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홈코트가 없는 거잖아요. 서로 홈코트가 없는 곳에서 뛰는 거니까 그만큼 또 홈코트에 영향을 받는 어웨이에서 이제 좀 불리한 팀들은 세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홈코트의 그 에너지를 잘 받아서 그걸 잘 이용하는 팀들은 또 거기에 불리한 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이슈가, 그래서 결국에는 어, 가망성이 없는 팀에선 선수들이 그냥 안 뛴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 팀들은 뛰나 마나인 거죠. 거기서 주전 선수들이 다 빠지고 뭐 벤치 선수들만 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 모르죠. 벤치 선수 때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이 선수들이 뭐 플레이오프까지 가가지고 결승을 이기거나 그러면 정말 드라마틱하겠죠. 이제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예, 있으면 좋겠네요. 있으면 진짜 영화 만들 그런 리플레이스먼트라는 옛날에 그 미식축구 영화가 생각나네요. 예. 그리고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게 크잖아요. 미국에서는 이 바이러스 상황보다 인종차별 뭐 그런 이슈가 좀 많은데, 경찰이 그 과잉 진압, 흑인 특히 흑인들을 상대로 뭐 의심하고 이제 과도하게 공격하거나 그런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NBA에서는 이제 그래 너희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NBA 시즌 재개하는 거 반대하는 선수들 중에 이유를 분명히 이거 이유로 드는 선수도 있고 이걸 핑계로 대는 선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말이 되는 거는, 지금 리그가 시작되면은 미국 전국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싸우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메시지를 전하고 뭐 시위를 하고 캠페인 같은 걸 하고 그러는데, NBA가 시작되면 갑자기 야 농구 보자 그래서 이제 농구 얘기로 이제 시선이 강탈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싫다는 건데, 이제 그런 가능성 같은 것도 고려해서 NBA에서 뭐 나름 낸 제안이 유니폼 저지 뒤에다가 이름 대신에 메시지, 너희들이 쓰고 싶으면 메시지를 쓰라는 거죠. 짧게. 그러면 이제 그런 뭐 길거리 시위나 뭐 캠페인 하는 것보다 NBA, 전 세계에서 보는 NBA에서 그런 메시지를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보낼 수 있다면 더 큰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더 크게 이 움직임, 이 무브먼트에 기여하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좋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서는 NBA에서 스물 몇 가지 정해진 문구만 골라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좀 실망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랬겠죠. 일부 슈퍼스타, 뭐 르브론 등을 해가지고 슈퍼스타들은 아예 그냥 그러려면 안 한다고 해서
나름 이제 침묵적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근데 또 르브론이 이걸 안 한다고 하면 좀 웃기는 게, 뭔가 르브론이 약간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항상 르브론은 앞장섰거든요. 특히 뭐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뭐 신발 자체도 거의 뭐 그런 거의 시위한 듯한 뭐 이퀄리티 그런 게 있는데 신발 한정판도 나오고 티셔츠도 뭐 숨 막혀요, I can't breathe 뭐 이런 거를 쓰고 그랬었는데 이제 중국이 되게 큰 이슈가 됐잖아요. 인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랑 홍콩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NBA 그 구단주들은 그런 얘기를 했다가 큰일 날 뻔했고 NBA가 중국이 NBA의 가장 큰 소비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정부에서 니들이랑 안 논다 뭐 중계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주춤했는데 그리고 르브론도 중국 시장이 얼마나 큰 걸 알기 때문에 농구화나 뭐 나이키 브랜드 자체에서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난 그쪽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되게 보기 안 좋았죠. 항상 나서는 그 르브론이 자기 주머니에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살짝 뒷걸음질하는 모습이 보여서 되게 혹평을 받았었죠. 그래서 그 일이 있는 이유로 그리고 마이클 조던의 라스트 댄스 다큐멘터리에서 조던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정치적인 발언 같은 걸 안 하잖아요. 뭐 그런 어머니가 지지하는 뭐 정치인을 도와주는 뭐 지원금 같은 걸 보낼 수 있어.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그분 뭐 캠페인 같은 데 나가서 뭐 얘기를 하고 그런 건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조던의 현명한 모습을 보고 르브론이 좀 필요 이상으로 조심스러운 걸 수도 있고요. 물론 이건 추측일 뿐이에요. 이 저지에 쓸 수 있는 문구를 NBA에서 지정해주고 이 20몇 가지 중에 하나만 골라라 해서 그거에 대한 암묵적 시위일 수도 있고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선수들 중에 정말 정말 멋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목소리 인터뷰하는 것만 들어봐도 이 저음 목소리 외에도 진짜 지적이고 생각이 깊다고 느껴지는 선수도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런 브라운인데요. 제일런 브라운이 진짜 멋있는 문구 다 준비해놨더라고요. 막 inequality by design. 멋있지 않나요? 이런 걸 막 준비해놨는데 이제 못 쓰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해준 20몇 가지 중에 하나만 쓰라고 하니까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어린 선수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자모란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신인인데 그 친구가 좀 뭐랄까 좀 거침이 없어가지고 플레이도 무조건 말도 안 되는 그 7피트 넘는 센터다 앞에서 인어 페이스 덩크 항상 노리는 그런 선수여서 그런지 이 문구에 대해서 얘기 나왔을 때 예전에 NWA라고 좀 뭐랄까 좀 그 되게 선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 되게 좀 거침없이 한 방을 날리는 그런 랩 그룹이었는데 그 그룹이 앨범에서 낸 얘기도 해요. 뭐 경찰에 대한 얘기인데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뭐그 Big the Police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자기는 저지 뒤에다가 쓰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경찰 특정 경찰이 제일 뭔가 눈에 띄겠죠. 그런 이슈에 있어서는. 근데 뭐 경찰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희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근데 그 몇몇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때문에 경찰 전체를 싸잡아가지고 빅 더 폴리스 하는 거는 좀 아니죠. 물론 이제 그때 랩 앨범 내고 뭐 그럴 때는 뭐 그들만의 메시지 그런 식으로 전달하고 그런 게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 공인이잖아요. 미국을 대표하는 선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스포츠를 대표하는 뭐랄까 일종의 엠베서더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이제 자모란트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노래 가사를 생각한 걸 수도 있고 뭐 본심일 수도 있고 본인이 뭔가 안 좋은 과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좀 생각이 짧았다고 보고요. 자모란트 얘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틈틈이 여러 가지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식에 대한 불만이 좀 많았는데요. 이 버블 못 나가는데 버블 안에 밥을 좀 안 좋게 주더라고요. 이슈가 됐었는데 약간 비행기 기내식 같은 게 나와요. 근데 처음에는 뭐 요거 하나 세트만 나와가지고 이거 먹고 어떻게 2m 되고 그런 애들이 사냔 말이에요. 샤키로니 같은 경우는 2m 한 16cm인데 그 친구는 빅맥 12개를 먹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먹으려면 좀 모자르지 않을까 근데 역시 그 처음에 이제 공개된 사진은 좀 과장된 거였고 대여섯 가지 옵션을 준대요. 그 옵션을 다 문 앞에다 놔두고 간대요. 골라서 먹으라고. 근데 그 양은 어떻게 조절하는지 모르겠고 선수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고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불만을 오픈하게 이렇게 표출하는 선수도 있었고 론도 같은 경우는 정말 거침없이 호텔도 좀 $200짜리 호텔, $250짜리 호텔 좀 불만이 있었고
그리고 음식도 불만이 있어서 이제 이걸 되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막 이거 무슨 감옥 생활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슈가 됐었고. 어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음식은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좀 개인적인 셰프 같은 거를 준비해가지고 그 사람도 되게 뭐랄까 검사를 좀 철저히 받게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검사도 되게 문제예요. 선수들이 얼마나 까다로운 검사 절차를 거칠지 모르겠는데 정말 피곤할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매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뭐 여러 가지 장비를 준비해 놓긴 했어요. 뭐 온도가 바뀌면은 뭐 센서가 나가는 뭐 이런 걸 준비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리고 또 힘들 거예요. 이게 체온이 계속 상승할 거 아니에요. 운동하고 그러다면 그 사람들은 이제 온도체 측정할 때 그런 건 어떻게 감안하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어, WNBA 같은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은 뭐 호텔이 아니라 거의 모텔 수준인 데서 자꾸 WNBA는 돈이 예산이 상당히 적거든요. 뭐 시청률이 그만큼 낮기도 하지만 근데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막 쥐덫이 여기 막 찬장 위에 있고 바퀴벌레도 나오고 뭐 그런 무시무시한 데에서 여성분들한테 지내라고 하는 건 진짜 정말 웬만한 터프한 남자도 거기서는 좀 자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데 자모란트가 여기서 또 되게 거침없이 자기는 신경 안 쓰다고 자기는 플레이만 하면 되고 라면만 먹고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마인드는 좋은데 이제 다른 선수들이 이렇게 다 불평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은 글쎄요 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팬 입장에서는 되게 듣기 좋죠. 나는 뭐 상관없다. 뭘 먹든지 간에 플레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정신 상태는 좋죠. 근데 바이러스 양성으로 판단된 자들이 있어서 요키치가 최근에 그 이슈가 됐던 선수 중에 하나였고 요키치는 또 그 노박 요코비치라고 자기 나라 그 테니스 선수랑 어디 뭐 행사를 간다 그래서 그때 올맞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살이 엄청 빠져가지고 걱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웨스트브룩이 이제 시즌 재개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걸려가지고 좀 걱정이 되고요. 그럼 뭐 이제 치료하고 뭐 격리하고 그러고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럼 글쎄요 이제 상태가 100%는 아닐 텐데 지금 로켓츠에서 하든보다 웨스트브룩이 더 그 팀의 분위기를 바꿔가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하든은 또 중요한 웨스트브룩도 그렇긴 하지만 하든 중요할 때 좀 이렇게 버러워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뭔가 보여줘야 될 텐데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불참자들이 하나둘씩 있었는데 이제 하워드는 뭐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된다. 우리가 시선을 뺏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안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말 바꿔가지고 다시 뛰게 됐고 하지만 에이브리 브래들리는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측이야.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뺏으면 안 된다. 지금 사회적 이슈가 더 먼저다. 그래서 에이브리 브래들리가 안 뛰고 있어서 에이브리 브래들리가 안 뛰면은 정말 크죠. 왜냐하면 가드진들을 수비할 수 있는 피라미터 수비수는 에이브리 브래들리만한 선수가 없거든요. 거의 레이커스에는. 그리고 라jon 론도가 트레이닝하다가 손가락을 부상을 입었대요. 근데 론도가 플레이오프 모드가 확실한 선수가 론도거든요. 아마 론도가 플레이오프 모드 론도를 보여주면 르브론이랑 다른 선수들이 상당히 편할 거예요. 근데 빠졌으니 이 부상 후에 복귀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고 복귀해서 얼마나 빨리 적응할지도 문제고 레이커스는 좀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클리퍼스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루 윌리엄스가 약간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뛸까 말까 계속 이러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뛴다고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루 윌리엄스가 진짜 플레이오프에서는 진짜 무시무시한 선수잖아요. 뭐 골스나 뭐 강팀들 다 루 윌리엄스가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언더그라운드 고트라고 하죠. 예, 음지의 농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선수인데 좀 모르겠습니다. 올라디포 같은 선수도 부상에서 회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인디애나 페이서스에서 뛰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제 얼마나 많이 뛰게 됐고 얼마나 영향을 있을지 모르겠고요. 식서스가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팀인데요. 벤 시먼스가 가장 중심적인 슈퍼스타잖아요. 근데 이 슛 절대 안 늘고 슛을 안 쏴서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 포인트 가드로서 슛이 없으면은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시먼스가 갑자기 파워포워드로 전향을 했어요. 그런데 파워포워드로 시먼스를 보내고 알 호퍼드를 벤치로 보냈대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알 호퍼드가 셀틱스에 있었을 때
조엘 엠비드를 너무 잘 먹어가지고 조엘 엠비드가 완전히 찌그러졌었거든요. 그래서 조엘 엠비드의 가장 큰 조엘 엠비드가 제리면은 호포드가 톰인데 안 되는구나. 제리가 톰을 가지고 놀지. 그러니까 아무튼 이 뭐랄까 그 먹이 사슬이 확실한 관계여가지고 그래서 알 호포드를 데리고 왔는데 알 호포드를 데려가지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또 알 호퍼드는 계속 뭔가 인터뷰할 때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식서스 좀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자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회의 같은 거를 팀 미팅 같은 거 할 때도 지미 버틀러가 나중에 폭로했는데 무슨 독재자 분위기여가지고 감독이 말만 하고 선수들이 뭐라 하면은 바로 무시당하거나 이제 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무슨 70년대 한국 중학교 팀 그런 느낌이겠죠. 드리블 한번 하면 뭐라 하고 뭐 그런 느낌. 벤 시먼스는 정말 좋은 패싱 센스를 가지고 시야를 가지고 있는데 슛이 없다는 이유로 그 친구를 다시 보내버린다는 거는 원래 좋은 포인트 가드가 있었어요. TJ 맥커널이라고 정말 좋은 포가드가 있었는데 버려버렸고 쉐이크 밀턴이라는 루키 포인트 가드가 있는데 글쎄 루키가 플레이오프에서 얼마나 잘 활약할지 모르겠는데 밀턴이 키가 좀 크긴 한데 196이긴 한데 그래도 전 TJ 맥커널이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호퍼드 벤치를 보내고 엠비드가 센터 있고 시먼스가 파워포드 있으면 시먼스도 중간 정도 페리미터는 아닌데 중간 정도에서 놀고 엠비드는 밖에서 3점 때릴 텐데 뭐 인테리어가 엄청 비겠죠. 식스에스는 가망성 없는 팀이라고 봐요. 별로 되게 웃길 것 같아요. 식스에스는 아주 개박살 날 것 같아요. 체중 감량이 한 가지 이슈긴 한 뭐랄까 좀 이슈라기보다 체중 감량이라는 큰 토픽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시즌이 중단됐잖아요. 락아웃 때문에 시즌이 중단됐으면 선수들이 되게 살찌고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그랬었는데 팀 케미스트리가 망가지고 연습을 안 하니까. 근데 이번엔 좀 달라요. 선수들이 각자 개인 연습을 되게 철저히 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든, 요키치, 자이언 윌리엄슨 얘들 와 진짜 10kg는 좋기 쉽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은 다 뭔가 몸으로 이렇게 밀치고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스피드나 민첩성에 의존하는 선수니까 정말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강팀은 아니지만 뭔가 좀 다크호스라고 할까요? 그런 팀을 보자면 랩터스가 가와이 레나드 빠지면은 뭐 그냥 무용지물일 줄 알았는데 정말 좋은 기록을 보이고 정말 좋은 팀 성적을 보이고 있고 스타성 있는 선수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 안에서 벅스는 뭐 정말 뭐 아무런 이슈 없어요. 이슈 없이 계속 안타테쿤포가 얼마나 상위권의 선수인가 그런 얘기만 할 정도로 좋은 팀이니까요. 물론 이제 이번 플레이오프 성적에 봐서 안타테쿤포가 다른 팀을 갈 수 있다는 게 그게 되게 큰 이슈였죠. 셀틱스는 되게 화목한 팀이죠. 케미스트리도 좋고 고루고루 잘 뛰고 있고 제일런 브라운, 제이슨 테이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되게 뭔가 저평가되고 있는 슈퍼스타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셀틱스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는 팀 같아요. 물론 뭔가 좀 정말 빠른 팀이나 정말 이제 인사이드 프레젠스가 강한 팀을 만나면 좀 주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죠. 이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은 팀이라서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이제 제이슨 테이텀도 이제 어린이가 아니니까 이제 한 루키는 아니고 이제 한 세 번째 시즌인가 그렇죠? 네 번째인가? 이제 뭔가 좀 더 독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요. 켐바 워커가 와서 정말 팀을 리딩을 잘해주는 것 같고요. 호퍼드는 좀 보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참 아쉬워요. 매브릭스도 은근히 센 팀일 것 같아요. 슈터 천국이에요. 슈터들이 엄청 많이 깔려있고 게다가 이 팀의 슈퍼스타들도 꽤나 좋은 슈터예요. 폴징기스랑 돈치치 대단하죠. 이 둘만 있어도 뭔가 프랜차이즈가 될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뭐 팀 하로웨이 주니어랑 다양한 믿을만한 선수들이 있죠. 글쎄요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아마 되게 센 상대를 만나게 될 거예요. 뭐 레이커스나 클리퍼스 같은. 마이애미도 무시 못하는 팀인데 지미 버틀러가 가서 정말 마음에 들어하고 있고 그 팀 선수도 지미 버틀러의 리더십을 좋아하고 열정으로 똘똘 뭉친 팀이에요. 열정과 터프함으로 뭉친 팀이라서. 그리고 지미 버틀러가 뭐 오프시즌 때도 뭐 골대 하나씩 사줬다고요. 선수들한테 연습하라고 집에서 놀지 말고 그 정도 열정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선수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다른 데서는 약간 지미 꼰들러 느낌이었잖아요. 너무 좀 선수들이 치러했고. 근데 이 팀은 확실하게 좀 굶주린 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미네소타 팀버우브스 같은 애들이 밤새고 게임하고 뭐 대충 하는 그런 애들이랑 좀 다르다는 거죠. 펠리컨스랑 멤피스가 이제 미래의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펠리컨스는 론조 볼 그리고 브랜든 잉그럼, 자이언 윌리엄슨 이 셋만으로도 정말 어마어마한 트리오인데 점점 더 클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요. 엘빈 젠트리라는 감독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마이크 덴토니의 7초 공격 시스템을 부재 중에 잘 수행해가지고 스티브 내시가 아마르 스타디오마가 없을 때도 플레이오프까지 깊이 갈 수 있게 만든 그런 명 감독이라고 보거든요. 침착해요. 절대 흥분하지 않고. 멤피스는 자모란트 하나만으로도 정말 기대되는데 그리고 새로운 루키 중에 좀 동기인 파워포워드인가 그런 애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가능성이 상당히 좋아 보여요. 자모란 하나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포스인 것 같고요. 위저드는 해체 분위기고 불스는 뭐 엉망이고 잭 러빈 뭐 버려도 될 것 같아요. 좀뭐 덩컨테스트는 재미인데 존재감 좀 없는 것 같고 약간 앤드루 위긴스 느낌이 나요. 유타는 사이가 좀 안 좋아졌죠. 거기 센터인 그 고베어가 막 이상한 장난을 쳐가지고 상황을 좀 안 좋게 만들었고 바이러스 문제가 있을 때 킹스는 디어런 팍스 하나로 충분한지 모르겠고요. 디어런 팍스는 자모란트랑 약간 비슷한데 뭔가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고 선즈는 데빈 부커는 정말 뭐랄까요 좀 클레이 톰슨이랑 스테픈 커리 섞은 느낌? 어떻게 보면 이도저도 아닌 거기도 하지만 어쨌든 득점력 하나 확실한 슈터인데 글쎄 떠날까요? 선즈가 하도 안 돼가지고 에이튼이 되게 훌륭한 파포가 왔는데 뭐 도핑 테스트 이슈 때문에 거의 한 시즌을 쉬게 됐었고 돌아오면은 이제 어떤 상태일지 모르겠고요. 클리퍼스는 루 윌리엄스 없이 할 수 있을까요? 가와이가 충분히 많이 쉬었을까요? 오히려 케미스트리가 이제 좀 올라가려면 더 시즌이 더 필요한데 쉬어가지고 갑자기 더 망가졌을지 급하게 조립한 팀 느낌이 났으니까 어쨌든 카와이는 이번에 이기면은 세 팀에서 승리를 하고 세 팀에서 결승 MVP를 타는 선수가 되고 그리고 두 팀에서 연속으로 자기가 가자마자 챔피언을 만드는 그런 영향력 있는 영향가 있는 선수가 되는 거죠. 르브론도 약간 같은 기록을 달성하게 되는데 세 팀에서 챔피언십을 먹는 선수가 되게 되는데 하지만 가와이처럼 임팩트 있진 않죠. 왜냐하면 르브론은 가는 데마다 자기가 슈퍼팀을 이렇게 꾸려서 갔고 그리고 바로 이긴 게 아니라 몇 번 지고 한 번 이기고 그런 식이었고 가와이는 뭐 가자마자 바로 승리를 부르는 사나이였으니까요. 르브론 맘대로 1위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시즌 재개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르브론이 한 살 더 먹기 전에 빨리 챔피언 확실하게 먹어야 된다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르브론이 상태가 안 좋으면은 이 리그 없던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르브론이라는 슈퍼스타가 빠지면은 리그 자체에서 뭔가 다른 꼼수를 써서 이 시즌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서 르브론의 레거시, 르브론의 전설을 좀 더 안전하게 역사에 박아주기 위해 노력할 건지 글쎄요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하지만 뭔가 예상치 못한 언더도그 다크호스 팀이 이기는 걸 기대하는 자세로서는 되게 봐줄 만한 시즌인 것 같고요. 르브론이 레이커스로 가서 코비가 돌아간 해에 챔피언을 먹는다면 분명히 감동의 물결이 쏟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클리퍼스 가와이 레너드의 파워를 보여주는 또 한 번의 사례가 되겠죠.